유치원 원장이 특수아동을 비하하고 차별하는 등의 막말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장기간 끌어온 거창구치소 건립 문제와 주민 갈등을 주민투표로 해결하기로 했지만 주민투표 구역을 놓고 의견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창군수의 주민투표 개입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올해 마늘 주산지인 남해군의 마늘 작황이 좋습니다. 전국에서 마늘이 풍년인데 이번 주 마늘 초매식과 마늘 축제를 앞두고 가격 동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진주의 한 유치원 원장이 특수아동을 비하하고 차별하는 등의 막말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주의 한 공립유치원입니다. 지난달 열린 학부모 참관 수업에서 일반 아동이 특수아동을 놀리는 장면을 목격한 해당 학부모가 특수교사에게 불만을 털어놨습니다. 특수교사가 이 사실을 원장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원장이 내뱉은 말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수학급이 싫다는 속내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특수아동들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도 합니다. 또래 친구들과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통합학급에서 특수아동들을 배제하라는 지시도 내립니다. 특수교육 대상자와 보호자에 대해 수업이나 학생 자치 활동 등의 참여를 배제하면 특수교육법 위반입니다. 해당 유치원 원장은 취재진에게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 했는데 저 기억이 안 난다. 그렇게 말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경남지부는 곧바로 성명을 내고 경남교육청 감사관실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길어지는 만큼 교사가 받는 심리적 피해들이 고스란히 아동들한테 교육활동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감사를 빠른 시일 내에. 경남교육청은 해당 유치원 원장 발언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본격적인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북한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확인된 이후 공항과 항구에선 축산물 가공품을 압수하느라 연일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면세점에서 산 진공 포장 육포도 돼지뿐 아니라 소나 닭고기 가공품도 반입 금지입니다. 이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낮 김해 국제공항, 한 여행객 가방에서 중국산 육포가 나옵니다. 공항 면세점에서 샀지만 축산물이라 들여올 수 없습니다. 중국산 육포는 수입 금지 품목이라서 반입하실 수 없습니다. 다른 여행객 가방에선 중국의 일반 마트에서 산 어린이 소시지가 나옵니다. 역시 반입 금지. 제품 전체를 완벽히 진공 포장한 절인 고기나 햄 등도 안 됩니다. 돼지고기는 물론 소나 닭고기로 만든 것도 반입 금지 대상입니다.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지정금역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금역관의 판단하에 검사를 받아야 되며 가축전염병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탕인데 육포가 약간 들어간 육포 사탕 역시 국내 반입이 안 됩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출국할 때 갖고 나간 축산 가공품을 손도 대지 않고 다시 갖고 와도 압수됩니다. 여행객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기내식도 있습니다. 기내식으로 받은 이 샌드위치를 자세히 보면 햄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처럼 고기류가 들어가 있는 기내식은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자진 신고만 하면 반입은 되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과태료 처분만 면제될 뿐 어떤 경우에도 들여올 수 없습니다. 원래 최대 100만 원이던 불법 축산물 반입 과태료는 이달부터 최대 1,0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제는 인천공항에서 한 중국인이 돼지고기 가공품을 밀반입하다 적발돼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됐고 어제는 한 캄보디아인이 소 육포를 몰래 갖고 오다 걸려 1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북한까지 확산된 가운데 경상남도가 유입 예방을 위한 방역 대응에 나섰습니다. 도는 도내 돼지 농가 615곳 모두에 예방관리 담당관을 지정해 매달 한 차례 방문, 매주 한 차례 전화 예찰을 하며 특히 남은 음식물을 먹이는 농가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농가 등은 방역 취약 농가로 분류해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또 돼지 방목을 자제하도록 하는 한편 멧돼지로 인한 바이러스 전파 차단을 위해 야생 멧돼지 포획틀과 울타리 지원 사업도 추진합니다. 진주 성안의 국립진주박물관을 옛 진주역터로 옮기는 계획이 추진되면서 기존 박물관의 활용 방안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현 박물관을 진주 역사관과 문화예술 체험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립중앙박물관과의 협의와 시민 여론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진주박물관은 사적지인 진주성안에 자리 잡고 있어 시설 확장이 어렵고 보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 이전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장기간 끌어온 거창구치소 건립 문제와 주민 갈등을 주민투표로 해결하기로 했지만 주민투표 구역을 놓고 의견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창군수의 주민투표 개입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거창군의회 찬반단체, 법무부가 참여한 오자협의체가 거창구치소 갈등 해소 방안으로 합의한 건 두 가지. 원안 추진 또는 이전 요구에 대한 의견을 주민투표로 수렴하며 투표는 7월 안에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주민투표 구역. 주민투표법은 자치단체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이해관계에 따라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찬성단체와 거창군은 거창군 전체로, 구치소 반대단체는 터가 있는 거창읍으로 해야 한다고 맞습니다. 이전에 대한 대체지가 정해진 데가 없습니다. 거창군민 전체가 이해 당사자입니다. 10여 개 읍면 거창군민 전체가 주민투표하는 게 맞습니다. 이해 당사자 부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장 큰 이해 당사자인 거창읍에 지을 것인가 외곽 이전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창읍 내에서 주민투표하는 것이 가장 좀 합리적이지 않는가. 오자협의체가 최근 실무 협의를 했지만 의견 차이만 확인했습니다. 합의 사항인 7월 주민투표가 힘들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거창군수의 주민투표 개입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교도소 반대 범대책위원회는 중립을 지켜야 할 행정회장이 공개 행사와 모임에서 주민투표를 독려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항의문을 거창군에 전달했습니다. 실시구역도 정리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군수님께서 이제 지금 계속 법투타운 얘기를 하시면서 투표 독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에 대해 거창군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 질문을 해와 합의서에 근거해 주민투표로 국민 의견을 묻기로 했다고 설명한 것이지 사전 홍보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올해 마늘 주산지인 남해군에 마늘 작황이 좋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마늘의 풍년인데요. 이번 주 마늘 초매식과 마늘 축제를 앞두고 가격 동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남해군 고연면 들판, 막바지 햇마늘 수확이 한창입니다. 올해는 겨울철 날씨가 따뜻하고 봄철 기온과 강수량도 적당해 마늘 작황이 좋습니다. 작년 겨울에도 날씨도 좋았고요. 봄철에 적당하게 비가 딱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내려주다 보니까 마늘 작황이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정부는 올해 전국적으로 마늘 36만 6천 톤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평년의 30만 5천 톤보다 20%, 지난해 33만 2천 톤보다 10% 많은 물량으로 특히 껍질이 빨간 장아찌용 스페인산 대서 마늘 재배가 늘었습니다. 생산량이 많아진 만큼 우려되는 건 가격 하락입니다. 남해군의 마늘 재배 면적은 700헥타로 농가의 95%는 가격 변동이 적은 남도 마늘을 키우고 있습니다. 남해군은 마늘 재배 면적이 지난해 777헥타보다 10% 줄었지만 생산량은 5에서 7%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마늘 초매식과 마늘 축제를 앞두고 있어 관계자들은 전국적인 마늘 가격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초매식 때 가격도 어떻게 보면 주로 경매하시는 분들이 참석하는데 그 작년에 비해 가지고 그렇게 크게 많이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해군은 마늘의 가격 안정을 위해 농협 계약 재배 면적과 농가와 소비자의 직거래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풍년 농사에도 불안한 시장 상황에 마늘 재배 농민들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이 경남 학생인권 조례안을 직권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오늘 정례회 본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자청해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은 현실에서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학생인권은 학칙으로 제한되거나 무력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학생인권 조례와 법령 적용을 둘러싼 해석상 충돌로 민원과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며 경남에서도 학생인권 조례가 시행될 경우 학교 현장의 혼란과 민원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경남 두 곳을 비롯한 전국 23개 지역위원회 위원장 공모 결과 경남에서는 4명이 신청했습니다. 진주갑 지역엔 갈상돈 진주혁신포럼 대표, 김원규 변호사, 서은의 진주시의회 의원이 신청했으며 산청, 함양, 거창, 합천에는 권문상 변호사가 단독으로 신청했습니다. 민주당은 후보자에 대한 실사와 면접을 거쳐 경선 여부를 결정하며 이달 하순쯤 지역위원장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대학교 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 개소기념 심포지엄을 오늘 병원 내 경남 지역 암센터 대강당에서 열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경남이 급성 심근경색, 뇌졸중, 중증외상 등 3대 응급질환의 응급진료 사망률이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현실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비롯한 응급의료기관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논의됐습니다. 한국남동발전이 지역 우수인재의 취업 촉진과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오늘 경남과학이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경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우수협력사 일자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일자리 콘서트에는 공기업 협력 중소기업을 비롯한 42개 업체가 취업준비생 5천여 명과 만나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 면접을 통해 인력을 채용했습니다. 한편 남동발전은 이번 채용 박람회에서 인력을 채용한 기업에 대해 채용 인력 1명의 초임 급여의 30%를 1년 동안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동군의 친환경 양돈장인 한돈혁신센터가 준공됐습니다. 한돈혁신센터는 하동군 진교면 대한양돈협회 제2종돈 능력검정소 터에 7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12개 동의 신축 건물을 짓고 300톤 규모의 사육농장과 생산 연구 교육 홍보 지원관을 만들었습니다. 한돈혁신센터에서는 앞으로 종돈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 기능 평가를 비롯해 다양한 양돈 교육을 수행하게 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중소기업들의 초기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도 2차 신기술을 7월 1일부터 4월 동안 인터넷으로 공모합니다. 이번 공모는 공동주택의 5대 주요 하자인 소음과 결로, 누수, 공기질, 균열 관련 신기술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며 정부 인증이나 국내 특허를 받은 신기술이나 신자재만 응모할 수 있습니다. 남해군의 노인과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인 보물섬 안전징검다리가 가동됩니다. 남해군청과 남해경찰서, 남해소방서, 남해우체국, 화방남해 노인통합지원센터, 남해군 이장협의회 등 6개 기관단체는 오늘 남해경찰서에서 내 고장 내 이웃은 우리가 돌본단을 위한 안전징검다리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안전징검다리는 다른 지역에 있는 출향인이 경찰에 민원을 접수하면 관계기관에서 현장에 출동해 결과를 통보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산청을 대표하는 매화나무인 산청 산매 보존을 위해 산청군이 썩은 부위 제거를 위한 외과 수술과 생육 환경 개선에 나섭니다. 산청 산매는 남명 조식 선생이 직접 심은 수령 450여 년의 남명매, 단속사 터에 있는 수령 640여 년의 정당매, 남산 예단촌에 있는 수령 670여 년의 원정매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진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